반갑습니다. 동의과학대학교 보건행정과 김대환 교수입니다. 2024학년도 2학기 병리학 4주차 1차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는요, 면역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시에는 면역에 대한 설명을 쭉 할 거고요. 인체의 방어 기작, 방어 기능이죠. 그래서 선천면역, 후천면역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리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갔지만, 그죠? 그래도 아직도 코로나 영향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면역이 어떻게 되느냐, 면역이 무엇이냐 이런 게 관심이 상당히 컸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요. 항체,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 이렇게까지 1차시에서 설명하고요. 2차시에서는 과민 반응, 면역 때문에 과민 반응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부분과 자가 면역 질환, 면역 질환, 면역 때문에 생기는 질환도 있습니다. 그런 질환도 설명하고요. 뭐 이식 거부와 이식 거부 반응, 이식 거부 반응도 면역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면역 결핍증, 종양 면역 뭐 등등 이렇게 2차시에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6 면역 질환에 대한 immune disease라 하죠. immunity는 면역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어떤 감염 질병에 대해서 방어 능력이 생기는 것이 면역이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에서 미생물의 감염이나 생체 내의 부적합 세포들을 제거하고 생체를 올바르게 유지하려는 개체의 방어 기전, 방어 능력, 방어 방법이에요. 방어 방법. 그래서 그것을 방어 기전이라는데, 이러한 방어 방법을 통해서 몸에 침범한 여러 가지 감염 질환에 대해서 방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뮨 시스템, 면역 계통이 있는데요. 체내에 들어온 이물질, 이게 항원이죠. 엔티즌, 정체를, 이 정체, 항원의 정체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방어 물질, 항체라는 안티바디라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하는 방어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원이 이물질이고 안티전이다. 그리고 항체가 방어 물질이고 안티바디이다. 요게 이제 딱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원은 침범한 물질, 안티바디는 내 몸에서 생기는 방어 물질. 자, 면역 계통의 구성을 보게 되면요. 1차 면역을 담당하는, 그리고 2차 면역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차 면역은 골수와 가슴샘 이런 게 있고요. T림프구, 가슴샘, 사이무스, 이게 사이무스, 그죠? 가슴샘, T림프구. 여기서 성숙한다는 거. 요거 기억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T림프구는 가슴샘, 사이무스에서 성숙한다는 걸 기억하면 되고요. B림프구는 골수, 본메로에서 성숙한다. 그죠? B림프구는 본, 메로, B. 그죠? 이렇게 연결시키면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차 면역 기관은요. 림프절, 지라, 편도, 막창자, 꼬리, 중수를 중수, 파이어판, 회장의 림프 조직, 회장 부분에 파이어판이라고, 파이어 패치, 요게 있는데, 회장 부분에 우리 소장에 존재하는 림프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2차 면역 기관이 되겠습니다. 면역 기능, immunity function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인체를 방어하는 기능을 말하고요. 방어 기능은 외부 자극에 대한 면역 기능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의 침범에 의해서 우리 몸의 반응. 항상성은 인체가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항상성. 그죠? 감독 기능은 면역 자극에 대한 기능 저하됨에 따라서 변이를 일으킨 세포 제거하도록 하는 감독 기능. 알레르기는 면역 기능 중에 역기능이에요. 그래서 면역을 해야 되는 이 면역이 너무 심하게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는 아나필락시스, 과민증이라고 불린다. 아나필락시스. 여기 이제 알레르기, 면역에 대한 알레르기의, 면역에 대한 알레르기 역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아나필락시스도 과민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선천적으로는요, 유전 때문에 선천적, 원하지 않아도 동일한 질환을 앓을 수 있는 경우고요.
후천적으로는 영양이나 연령, 나이가 들면서 이제 면역력이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환경과 관련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면역저하의 원인은 골수종, 백혈병, 지라비대, 간경화, 당뇨 같은 질환, 면역 억제 약물, 알코올, 담배, 화학물질, 항종양제, X선 조사,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면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방어를 해야 되니까 군대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특이 면역이 있고 비특이 면역이 있습니다. 비특이 면역에는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있고 3차 방어선이 특이성 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나 암 또는 기생충,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게 몸에 침범하면요 1차 방어선인 방어를 구축하는데요. 이것이 화학적 장벽, 기계적 장벽, 피부를 말하죠. 화학적인 눈물, 이 소화액 이런 것들이고요. 반사반응, 균이 들어오면 바로 뱉어내리려는 기침. 코가 간질간질 혀에 이물질이 생기면 그죠 침이 못하게 코를 푼다든지 기침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 1차 방어선이 되겠습니다. 2차 방어선은 방어 단백질, 포식세포, 자연살해세포, 염증과 발열 이런 것들이 2차 방어선이 됩니다. 3차 방어선은 이것도 뚫렸다 하면은 T 림프구, B 림프구, 그죠? T 림프구가 타겟셀에 가서 이 방어를 하는 이런 원리 또는 B 림프구에서 항체를 형성해서 방어하는 이런 원리가 3차 방어선인 특이성 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방어선이 뚫리면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이렇게 장벽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평소 혈액 속에서 온몸을 돌던 면역세포들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가장 먼저 싸움에 나서는 면역세포들이 대식세포와 호중구, 자연살해세포 등이다. 이들은 병원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정보를 얻고 감염된 세포를 공격한다. 이처럼 병원체의 침입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선천면역 혹은 자연면역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 몸엔 또 다른 면역 시스템이 있다. 나뭇가지들이 붙은 듯한 모양으로 수지상 세포로 불리는 면역세포는 외부 침입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면역기관인 림프절로 이동해 그곳에 모여있는 면역세포들에게 전달하는데 헬퍼 T세포라는 이름의 림프구가 그 첫 번째 주인공이다. 병원체의 정보를 받은 헬퍼 T세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물질을 분비해 B세포에게 공격무기인 항체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킬러 T세포도 활성화시킨다. 이를 B세포와 킬러 T세포는 특정한 침입자들을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는데 킬러 T세포는 직접적으로 병원체를 공격하고 B세포는 미사일 같은 항체를 발사한다. 이처럼 면역세포들의 소통과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면역 반응을 후천면역 혹은 적응면역이라고 말한다. 시간은 걸리지만 선천면역보다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어 시스템이다. 우리 몸은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이라는 두 가지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인체의 방어 기작을 설명해 보면요. 인체에 이물질이 침입할 경우에 우선 면역 기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1차 면역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면역 기능이 작용한다. 1차 면역은 이물질, 포식, 파괴로 감염을 막는 선천면역과 숙주의 선천성 면역 기전을 회피한 후에 체내에 들어온 이물질을特이적 반응에 의해서 처리하는 후천면역, 여기 적어볼게요. 2차 면역. 그죠? 그래서 1차 면역이 어떻게 보면 선천면역이라면 2차 면역은 후천면역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역의 형태로는 선천면역과 후천면역, 그죠? 1차 면역과 2차 면역이 있는데 1차 면역은 자연면역, 그죠? 그래서 특정한 감염성 유기체에 대한 저항으로 유전되며 개체, 인종, 종에 따라 다르다. 요거는 자연면역은 다음과 같은 인자들을 감소 항진시킨다. 시기, 환경, 대사 이런 것들이 정진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는 그러한
선천 면역이 되고요. 요거보다 확실한 면역이 2차 면역인데 획득 면역이죠. 특정 감염성 유기체에 대한 저항으로 일생 중에 능동적 기전 또는 수동적 기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인데, 획득 면역은 자연이나 인공적일 수 있다. 이 획득 면역도 자연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인공적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글씨를 적어 주세요. 자, 자연적 능동 면역은 감염, 한번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한 번 더, 코로나도 한 번 걸리면 그 다음은 좀 약하게 지나간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완된, 감염된 것 같은 말이죠. 그래서 능동 면역, 자연 능동 면역이 되고요. 자연 수동 면역은 모체로부터 물려받은 면역이에요. 그리고 인공 면역은, 인공 능동 면역은 백신을 접종하는 겁니다. 인공 수동 면역이 있는데 이거는 항체 주사를, 아예 항체를 주사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백신은 어떻게 돼요? 인공으로 받지만 능동적으로 만들어내죠. 하지만 이 항체는 아예 항체 자체를 받아들이니까 인공 수동 면역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획득 면역은 체액성이나 세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요것도 적어 주세요. B셀은 어떻게 돼요? 미사일처럼 체액으로 미사일처럼 항체를 분비하는 것이죠.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하지만 T셀은 그죠? 타겟, 외우도 쉽죠? 예, 타겟 세포에 직접 가서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몸이 되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계속해서 선천면역, innate immunity 또는 natural immunity라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방어벽을 이루는 것으로 질병을 막는 1차 방어 역할을 담당한다. 피부, 점막, 털 이런 게 1차 면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염 인자 차단하고 체내에 들어온 병원체, 호중구, 큰 포식 세포 등에 의해 즉시 파괴되는 파괴시키는 면역을 말합니다. 각각의 이물질에 대해서 특이성이 없고 면역 기억이 성립되지 않아서 자연 면역이다. 특이성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이 코로나가 왔다, 코로나에 특이적으로 딱 요것만 막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얘는 감기가 걸리든 코로나 걸리든 뭐 칼에 찔리든 염증이 생기든 하여튼 특이성 없이 그냥 다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생물 침입 시에 그 부분 혈관이 확장, 보체계라는 게 있거든요. 보체와 호중구, 큰포식세포 등이들이 활성화되어서 침입한 미생물을 자연적으로 제거하는 게 선천 면역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후천 면역, acquired immunity는 보통 면역 또는 획득 면역이라 하고요. 선천 면역의 작용으로 항원을 막지 못할 경우에 체내 침입한 항원에 대해서 나타나는 특이적 면역 반응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면역 기억이 있어가지고 재차 코로나 한 번 걸렸다가 두 번째 걸릴 때는 증상이 약하고 빨리 치료가 되는, 항원의 침입 시에 급격히 수가 증가시켜가지고 코로나 또 왔어? 하고 다시 막아내는 것이 되겠죠. 후천 면역 림프구에 의해서 조절되고요. 항원 특이성이 있어서 다양한 항원과 결합할 수용체 필요하다. 그래서 T세포 같은 경우, B세포 같은 경우가 있는데, T세포는 타겟 셀에 가서 직접 공격한다고 했죠. B세포는 미사일처럼 항체를 뿜어내서 항원을 공격하는 그러한 세포들이 후천 면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액 면역과 세포 면역이 있는데요. 휴머럴 이뮤니티는 항원 자극에 의해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면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체액성 면역이라 하는데, 체액 면역은 B 림프구가 담당합니다. 셀룰라 이뮤니티, 세포 면역은 T 림프구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T 림프구는 세포 자신이 침입 세포에 직접 갑니다. 직접 가가지고 작용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T 림프구, 큰 포식 세포 이런 데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T 림프구와 단핵구가 성숙한 큰 포식 세포, T 림프구 이런 것들은 세포 면역을 담당하고요. 체액 면역은 B 림프가 담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항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원이 인체에 침입할 경우 림프구의 B세포는 형질세포로 분화하여 보조 T세포의 도움을 받아서 항체를 생산한다. 이게 이제 항원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항원, 즉 안티젠이 인체, 그죠?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침범하잖아요. 침범을 하게 되면 림프구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T셀, B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B세포가 형질세포, 플라즈마 셀로 분화, 플라즈마 셀로 변화, 바뀐다는 거예요. 분화되고 이 보조 T세포, T세포의 도움을 받아서, 그죠? 형질세포가 T세포의 도움을 받아서 항체, 안티바디를 생산한다. 이 말이에요. 좀 복잡하죠? 근데 결국 B세포가 형질세포로 변화하고 형질세포에서 안티바디가 나온다. 항체 면역의 특수성인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항체 면역은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동일한 항원이 그죠? 침입할 경우에 기억성에 의해서 항원의 인식 단계가 생략되고 얘가 저번에 개구나 하고 급격하게 항체의 수가 증가되면서 항원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항체는 항원의 독성을 중화, 억제, 포식 또는 보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용해, 녹인다는 거죠.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바디는 안티전의 독성을 없애거나 중화시켜서 억제시키거나 또는 포식 또는 녹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B세포는 항체를 분화하는 체액성 반응을 한다. 즉 항체를 분비한다는 이 뜻이 결국 체액성 반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B세포, 우리 앞에서도 그죠? B세포, T세포의 차이점 살펴봤죠? T세포가 타겟셀에 직접 가서 공격을 한다면은, 포식작용 이런 걸 한다면은, B세포는 항체에 의해서 체액성 반영으로 미사일처럼 체액성을 뿜어낸다. 아시겠죠? 그래서 딱 가까이 가지 않아도 멀리 있어도 항체를 가지고 공격할 수 있다. 일부는 기억세포로 활동하고 체액성 면역과 주체가 되는 것은 항체, 즉 이뮤노글로불린, 면역글로불린, IG, 안티바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항체이다 이런 것이죠. 자, 체액성 면역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항체이다. 근데 요 박스 쫙 치시고요. 항체라는 말이 같은 말이 여러 개 있는데 항체, 면역글로불린, 이뮤노글로불린, IG, 안티바디 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혈액이나 체액 속에 들어있는 항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말한다. 항체 구조 이렇게 생겼습니다. 면역글로불린의 A와 B, A가 요것이 면역글로불린의 구조 형태이고요. 생긴 모양입니다.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뭐 TV에 자주 나왔죠. 이렇게 Y 모양이 이렇게 막 달라다니면서 여기 뭐 붓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면역 글로불린 항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하는 형태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예, 그래서 이쪽에 접합부에 딱 대어서 막 공격하게 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 종류가 IgM, IgG, IgA, IgE, IgD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요.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청 단백이고 보통 Ig로 표시된다. 형질세포 플라즈마 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생화학적 성상에 따라서 5개 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IgG부터 보게 되면은 여기 빨간 것이 쭉 적어주세요. IgG는 면역학적 기억 반응의 주된 항체입니다. 기억 항체의 주된 항체이고 세균, 진균, 바이러스에 의한 침입 반응, 신체에 의해 합성된 특정한 단백질이에요. 그 항체 자체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의 약 80% 가장 농도가 높고 큰 역할을 한다. IgG 아시겠죠? 자, 유일하게 태반을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받는 면역의 대부분이 IgG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 태아, 신생아 감염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1차 감염 후기와 2차 감염 시 혈액에 존재해서 보체를 활성화시킨다.
이 보채라는 것은 컴플리먼트가 되는데요. 내나 항체처럼 침입한 항원을 같이 공격해요. 항체나 보채 같이 공격하고요. 같이 용해시키는 염증 반응도 같이 일으키고요. 그래서 항원하고 비슷한 물질인데 같이 공격한다. 활성화시켜서 같이 공격하자. 그죠? 그래서 항체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IgA는 초유, 장관과 호흡기 분비물, 침, 눈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점막에 분포되어 있다. 아시겠죠? 여기서 초유나, 그죠? 어머니가 아기를 놓고 처음 나오는 모유가 초유잖아요. 초유, 위장관, 장관, 우리 소장, 대장, 그리고 호흡기 분비물, 뭐, 콧물, 침물, 눈물, 이런 데에 IgA가 많이 있다고, 점막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신체 모든 분비물에서 발견되고요. 창자 내 점막의 주요 항체, 소화관, 기도 점막 이런 데에 존재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되겠습니다. 글로불린의 약 한 20%, 10%에서 20% 정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IgM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이런 데 중화나 응집, 용해에 관여하고요. 비림프구 표면에 존재해서 감염 초기에 면역작용에 가장 먼저 작용하는 면역글로불린이 되겠습니다. IgD는 림프구의 활성화와 억제 조절을 하고요. 혈청 항체의 1% 미만 소량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가장 많은 게 IgG, 그 다음 IgA, 뭐 나머지는 좀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IgG와 함께 1차 면역 반응 수용체로 작용을 하고요. IgE는 알레르기 항원, 기생충 항원을 인식하는 역할을 하고요. 전체 항체 2% 미만 극소량 존재하고요. 아토피나 기관지 천식 같은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IgE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한번 보겠는데요. IgG가 그죠? 태반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그죠? 이뮤노글로불린 항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gM은 세포 용해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IgA가 점막 표면을 보호하고 타액과 모유 내의 주요 항체가 IgA이다. IgE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요. 기생충 감염 시에 주로 증가한다. IgD는 림프구의 활성화와 억제를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전체적으로 다 기억한다기보다는 이런 특수작용을 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은 게 IgG, 그 다음 IgA, 그 다음 IgM, IgE, IgD는 소량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를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혈액입니다. 혈액에 요게 적혈구죠. 적혈구들입니다. 이런 거 구멍 뚫린 게 아니죠. 그래서 현미경으로 봤지만 이렇게 납작한 형태의 도너츠 모양, 도너츠인데 구멍 뚫리지 않은 도너츠예요. 그런 형태들이 적혈구고 그게 상당히 많죠. 거기에 한 번씩 이런 그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요.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들이 되겠죠. 이것이 호중구입니다. 호중구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장 많이 있는 호중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단핵구. 그죠? 모노사이트. 나중에 이제 여기 혈액에 있다가 혈액 밖으로 나가서 조직으로 가면 큰 포식세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게 림프구예요. 요게 림프구입니다. 그래서 모양도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여기 보면 여기 세포질 같은 게 이런 게 있잖아요. 핵 같은 게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거는 세포질이 거의 없고 핵이 꽉 차지하는 이게 림프구예요. 그래서 이런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들에 대해서 뒤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T셀을 먼저 보게 되면요. 이거는 림프구죠. 그 중에서도 T 림포사이트 해서 T셀이 되겠습니다.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혈액 내의 말초 혈액 림프구의 60에서 70% 차지하고요. 이게 더 많다 보죠. B세포보다. B세포가 한 20% 있으면 이건 한 70% 있는 거예요. 세포 매개 면역. 요거 앞에서도 동그라미 쳤죠? 세포 매개 면역을 하는 거예요. 요건 체액성 면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포 면역, 세포 매개 면역이 주로 기능하고요. 주 분포 장소는 질화나 림프절, 림프성 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생기에는 간에서 그 후에 뼈속에서 생산되고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간이나 뼈 속에서 생산되는데요. 태어나서는 가슴샘에서 성숙, 분화된 후에 혈액이나 림프에 따라서 흐르면서 질화나 림프절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세포의 증식에 대한 신체의 저항력이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T세포가 암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T세포가 적은 사람이 암에 더 잘 걸린다. 이러한 연구도 있습니다. B세포는 B림프구, B셀, B림포사이트 다 같은 말이죠. 혈액 내의 림프구의 한 10에서 20 차지하고요. 조혈기관인 지라, 림프절 같이 T셀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체액성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적색골수나 태아의 간에서 기원해서 항체 생산 림프구로 성장을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게 가슴샘이죠. 가슴샘. 그죠? 가슴샘이 이렇게. 근데 애기나 큰 사람이나 성인이나 가슴샘의 사이즈는 오히려 조금 더 작죠. 그래서 클 때까지는 이게 주 면역기관으로 상당히 작용하다가 크고 난 뒤에는 이것도 약간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샘이 심장 바로 위에 있고요. 폐 안쪽 심장 바로 위에 이렇게 타이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T셀이 성숙 분화되어서 질화나 림프절에 배치되어 있다가 침입하는 항원이 있으면 항체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큰 포식세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식세포, 매크로페이즈 다 같은 말이에요. 큰 포식세포, 대식세포, 매크로페이즈 체내 방어 기전에 관여해서 면역을 담당하는 식균세포예요. 잡아먹는 세포이다. 그죠? 그래서 조직에서 볼 수 있으며 단핵, 큰 포식세포로 핵이 한 개인 큰 포식세포로 골수나 말초 혈액에 존재하는 단핵구가 조직에 들어가서 혈액에서 빠져나와서 조직에 들어가서 분화한 세포가 큰 포식세포이다. 그 큰 포식세포의 기능을 보게 되면요. 세포 표면에 IG 항원 가지고 있어서 이물질을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항원을 포착, 이것을 처리 후에 T림프계에 넘기는 작용이 있어서 항원 제공세포라고도 한다. 그래서 항원을 잡아 포착해서 이것을 처리하거나 녹이고 난 다음에 그 기억을 T림프구에 전달하는, 그래서 T림프구가 다음에 똑같이 생긴 놈이 나타나면 걔가 개구나하고 빨리 이 림프가 증폭되면서 빨리 이제 그 항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작용을 항원 제공 세포가 큰 포식세포가 하고 있다. 기능은 비특이적 포식작용, 뭐 다 잡아먹는 거예요. 꼭 그 해당되는 애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침입한 바이러스, 균, 세균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흡수작용을 한다. 섭취된 미생물의 사례를 주목적으로 하고요. T 및 B 림프구에 대한 항원의 출현, 용균 효소 이런 것들을 분비합니다. 용균 효소는 같은 말로 라이소자임 같은 말이고요. 악효질 분해 효소, 엘라스타아제, 가수 분해 효소 이런 많은 효소들을 분비시켜 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게 혈액 속에 있는 단핵구 모노페이즈가 되겠죠. 하지만 얘가 이렇게 빠져나와서요. 그죠? 피부 안쪽으로, 혈관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조직 쪽으로 들어가서는 이렇게 됩니다. 생김이 상당히 그죠? 다르죠?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조직에 들어와서는 들어올 때도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요런 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싹 몸을요, 그 아베마 운동처럼 싹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딱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직 쪽으로. 그래서 들어와서 좁은 곳도 막 파고 들어가면서 여기 균이 딱 하면 얘가 딱 잡고는 막 먹는 거예요. 이 덩치가 쫙 오면서 와 이렇게 잡아먹어요. 그래서 혈액에 있는 단핵구, 조직 속에 있는 큰 포식세포, 대식세포 같은 세포이다. 이상으로 4주차 1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